최근 5년간 사업자 폐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와, 살려줘! 편의점 2강 CU와 GS25의 주가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주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기위. 아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전국의 편의점 사장님들 도망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울 때 상권 통합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 모두 장사가 잘 될 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는 모두가 어려울 때가 상권 통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아무튼 이 편돌이가 상권 통합을 3번 이상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격이 다른 3가지의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권 통합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혹시나 최적의 상권 통합의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편의점 사장님들에게 이 편돌이가 부처님 예수님 빙의해서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권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이 편돌이에게 도개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권 통합의 기본 3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권 통합의 개념. 상권 통합이란 말 그대로 상권 내에 2개 이상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입지가 안 좋거나 매출이 낮은 점포를 폐점시키고 하나의 점포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입니다. 두 번째, 상권 통합의 효과. 상권 통합에 성공하게 되면 폐점한 점포의 매출을 흡수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사장님에게 직접적인 금융치료가 들어가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점포 매출 이익 상승, 본사 매출 이익 상승, 점포 재계약 시 받을 수 있는 배분율 상한선 상승의 선순환 3위일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으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아주 개꿀 빨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 떡상 가자. 나 혼자 개꿀 빨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 편돌이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아낌없이 빤스까지 홀랑 다 벗어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자, 세 번째, 상권 통합의 한계와 과제. 사실 상권 통합은 전략도 중요하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권 통합은 점주의 임대차 계약기간,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기간, 경쟁점과의 권리금 협의, 담배 거리 계산, 본사와의 상권 통합 협의 및 지원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더럽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상권 통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점주와 본사의 신속한 결정과 의지가 있어야만 상권 통합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권 통합의 개념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챌 수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상권 통합을 성공하신 분들은 제발 말로만 고맙다고 이빨 털지 마시고 아래 계좌로 저에게 심심한 금융치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계좌번호는 852-1818 마구 눌러. 그럼 상권 통합 기본 개념 탑재하셨으니 바로 저의 상권 통합 사례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편돌이의 편의점 산국 통일. 지도에서 보이는 대로 주택 상가가 밀집해 있는 상권입니다. 원래는 GS25 1개, CU 1개, 세븐일레븐 1개, 3점포가 경쟁 중이었으나 1년의 간격으로 GS25와 미니스톱이 차례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총 5개의 편의점이 있었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하고 있는 편의점은 GS25와 미니스톱이었습니다. 경쟁점 2점포가 들어온 후로 CU를 운영하고 있던 저는 일매출이 무려 100만 원이 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이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3점포가 나눠먹다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3점포 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경쟁점 2점포를 2-3달에 한 번씩은 본사 직원과 담배 영업사원 등을 통해 대략적인 매출과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매년 체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입지가 미니스톱이 가장 좋았지만 매출은 제 점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뒤에서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점포 운영을 잘해야 상권 통합의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흐르고 제일 먼저 GS25가 5년 만기에 폐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S25가 먼저 폐점을 하고 나니 미니스톱이 그 수혜를 받아 매출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올라 미니스톱이 재계약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미니스톱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즉 GS25 폐점 시점부터 본사 개발 담당을 만나 전략을 세웠습니다. 입지상으로는 미니스톱이 우위에 있었으나 매출로는 제가 우위에 있는 터라 우리가 입지가 좋은 미니스톱 자리로 옮기면서 CU로 오픈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니스톱 계약 만기일이 가까워지자 미니스톱 본사에서는 권리금 1억을 점주에게 부르고 저는 권리금 1억 500만 원을 불러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상권 통합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권리금 1억 500만 원이 누집 개 이름이냐? 그런 큰 돈을 영세 편의점 점주가 어떻게 베팅할 수가 있냐? 이 새끼 방구석에 앉아서 쌉소리만 짓거리고 있네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 1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상권 통합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협상을 할 때 권리금은 본사에서 일정 부분 일시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도리 재계약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금 받는 건 개손해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재계약 영상 안 보신 분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해놨으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억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및 가족과 지인 찬스를 통해서 겨우겨우 해결하였습니다. 팔 그냥 일시금 받을 걸 그랬나?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니까 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아무튼 저는 일시금을 받지 않고 배분율을 최대한으로 존나게 땡겼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재계약은 배분율이 개꿀띠. 그리하여 우여곡절 속에서 상권 통합과 매장 이전을 하고 매출은 무려 2배 이상 오르고 권리금은 1년 만에 회수하여 우리 형님 누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좆되는 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변수가 존나게 많았던 상권 통합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번 사례는 첫 번째 상권 통합 기회가 왔을 때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기회에 상권 통합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CU 2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오픈한 지 8개월 정도 후에 경쟁점 GS25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입지와 매출 둘 다 제 점포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점이 들어와서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의 싸움이 4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점 계약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점주가 직접 점포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상권 통합 협상은 경쟁점에 권리금을 주고 폐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본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협상에서 권리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권 통합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저의 첫 번째 상권 통합 시도이기에 무엇보다 상권 통합에 관해 무지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통합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500만에서 1000만 원 차이 금액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경쟁점인 GS25는 매출 적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점을 할 거라는 아니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점주가 계약이 끝나고 GS25 본사에서는 폐점을 하지 않고 본부 임창 점포로 점주를 교체하여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불행한 엔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권리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주는 건 정말 너무도 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1000만원 더 주고 그냥 폐점시킬걸.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 존나 마렵네. 아무튼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또다시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 않았는가? 물론 과거에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이었지만 내가 다시 거두면 되는 법. 드디어 다시 한번 상권 통합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3년간 상권 조사와 첫 번째 실패를 발판 삼아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바로 기존 CU 점포 하나를 GS25로 바꾸고 경쟁점 GS25를 폐점시키는 방향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육참 골단, 즉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점포는 본부 임차형 점포라 본부에서도 폐점할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간판을 바꾸는 것이라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은 경쟁점은 폐점시키고 제 점포는 CU에서 GS25로 간판을 바꿔달고 상권 통합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어제의 적인 GS25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경쟁점이 본부 임차형 점포인 덕분에 권리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CU 본사의 남은 계약 기간 위약금을 약 3천만원가량 지불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권 통합에서도 일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배분율을 최대한으로 땡겨서 위약금을 1년 만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보다는 리턴 값이 크지는 않지만 적자 점포에서 흑자 점포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에 그 가치가 참으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두 번째 사례 또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상권 통합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 돈 앞에 장사는 없다. 이번 사례는 대놓고 경쟁점을 권리금 주고 폐점시킨 사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CU 점포를 오픈하고 1년 정도 후에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대놓고 이마트24 경쟁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점포와는 무려 8년을 싸웠습니다. 와, 지긋지긋하다. 당연히 입지도 매출도 제 점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은 파이를 두 점포가 나눠먹는 구조이기에 손익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폭이 이마트24가 점점 커지게 되어 경쟁점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온 사례입니다. 제가 점포 운영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상권 통합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마트24 본부와의 재계약 또는 본부 인수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하기에 개눈 감추듯 신속하게 상권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상권 통합을 바탕으로 가장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본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존나 잘하네? 다른 변수는 없고 다른지 권리금 금액 협상이 전부였습니다. 돈 앞에 장사는 역시 없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여기서의 가장 큰 성공 원인은 신속함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특성상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권리금 협의를 하는 자리에 계약서부터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은 4,3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CU 또한 재계약이 1년가량 남았지만 상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배분율을 유리하게 조기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점포는 흑자로 전환되어 모두가 바라는 좆되는 엔딩이 아닌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 달다 달어. 이상 상권 통합 3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상권 통합을 위한 5가지 원칙, 형님 누님들 심장에 꽂아드리고 저는 연기처럼 사라져드리겠습니다. 상권 통합 성공을 위한 5가지 원칙. 첫 번째, 경쟁점보다 무조건 매출은 이겨라. 편의점은 점포 운영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항상 입 아프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점포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이겨야 상권 통합의 길도 열립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은 앞으로도 계속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웬만하면 브랜드 파워가 있는 CU와 GS25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출과 브랜드 파워가 우위에 있을 때 상권 통합이란 새로운 길이 열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을 그려라. 빅픽처. 점포 운영도 중요하지만 항상 장기 계획, 즉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성공하면 그에 대한 리턴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항상 주변 경쟁점과 입지가 우위에 있는지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상권 통합 사례에서 비록 입지가 안 좋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으로 점포 이전 상권 통합을 했을 때의 리턴값은 말해 뭐합니까? 매출 2배, 개꿀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스톱이 오픈하기 전에 미리 내 점포보다 더 좋은 입지로 점포 이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고 이전했더라면 권리금 1억 500만 원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상권 통합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경쟁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선점을 했을 것입니다. 형님 누님들도 이런 사례를 보고 혹시나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점포 이전도 염두에 두시면 장기적으로 아주 개꿀 빠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협상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형님 누님들이 직접 움직이면 무조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본사 직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만나면 자칫 잘못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처음 상권 통합 당시 경쟁점이라는 편견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나 협상을 진행하니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권 통합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는 금방 날아가게 됩니다. 편돌이 영상 중에 매장 확장 영상에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지 않으면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가고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집에만 가면 마음이 바뀌어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보통 주변에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지일 아니라고 아무 말이나 훈수질을 해대니까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발 훈수 좀 그만둬라. 문서에 사인 받으면 빼박이니 그 자리에서 꼭 사인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권 통합은 스피드! 속도가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발을 빼라. 내가 매출도 낮고 브랜드 파워도 밀린다면 신속하게 발을 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주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구독자분 중에 이런 상황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브랜드 파워가 밀릴 때는 권리금이라도 잘 받아서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을 잘해야 다음도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버티면 스스로 말라서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이라는 돈이 원래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리금은 줄 사람이 나타나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인이 예상했던 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그 돈이라도 받고 발을 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은 물을 빠르게 붓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곳을 가장 먼저 막는 것입니다. 답이 없을 때는 36개 줄행하기 답입니다. 도망쳐! 이상 편의점 상권 통합에 대해 모조리 다 씹고 뜯고 맛보았습니다. 편돌이가 상권 통합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버렸습니다.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설문 참여해 주시면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형님 누님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서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 편의점 상권 통합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편돌이에게 상담하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끝!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